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건설 기업들이 도면만 보고 이걸 만들라고? 기겁하고 도망가게 만든 난이도 극악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한국 기업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공시켜 버렸는데요. 그들의 공사법이 얼마나 신기했으면 세계 전문가들이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서울 한복판에 숨겨둔 15cm의 기적,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하루 평균 승하차 객만 19만 명, 센트럴시티, 고트몰, 엔터식스 등 빵빵한 사건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 일대 100만 명가량의 유동인구가 지나다니고 있다는 이곳,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역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역은 버스를 타고 서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이용하는 곳이고 3, 지 9호선이 겹치는 트리프 역세권, 그리고 내리자마자 상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유도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급행열차가 운영되고 있는 9호선은 출퇴근 시간을 두렵게 만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지옥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9호선은 지어지기 전부터 지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는 9호선 바로 위에 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셀 수 없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두 노선의 사이는 얼마나 두꺼울까요? 일단 지하철 차량 중량만 해도 143.8톤입니다. 여기에 승객들의 무게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 정도 무게를 버티려면 최소 2m, 3m는 돼야 할 것 같은데 황당하게도 두 호선의 단면 두께는 단 15cm라고 합니다. 지금 15cm 자료 두고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이 사람을 한가득 싣고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에서 2m가 넘는 대형 수조를 설치했다가 2년 만에 터졌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터진 수조의 무게는 대략 3톤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의 층간 두께는 21cm입니다. 21cm의 두께의 바닥도 3톤을 견디지 못해 몇 년 만에 바닥 꺼짐 현상이 일어났는데 겨우 15cm밖에 되지 않는 3호선과 9호선 사이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운행되고 있는 걸까요? 15cm의 기적이 시작된 것은 2001년입니다. 서울시가 미루고 미뤄왔던 9호선 공사를 본격화했습니다. 9호선 노선망은 1994년 일찍이 계획되었지만 한국의 IMF 등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미뤄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9호선은 시민과 사회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었습니다. 지하철 서비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인데요. 9호선 전체 구간은 총 38km, 세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1년 하반기 제1구간 김포공항에서 농현동까지 25.5km의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구간에는 9호선이 지어지기도 전에 지옥이라는 별명을 선물한 원흉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초동 세화여고에서 강남 고속터미널 사이 겨우 2.78km, 이 구간의 난이도는 그냥 지옥도 아니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무간지옥급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공사였는지 전체 공사 구간의 7%도 되지 않는데 전체 사업비 1,800억 중 47%인 84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처음 9호선 사업의 입찰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업비를 보고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주변 환경에 흠칫 마을 구간을 보는 순간 기겁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모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몰려드는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는 이미 소문난 헬게이트, 호텔과 백화점 등 대형 건물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지상. 지하 1, 2층에는 하루 수십만 명이 이용 중인 노후된 지하상가가, 지하 3층에는 25년부터 운행 중인 3호선이 있었습니다. 흠칫 할만한 환경이죠. 통제가 어려운 번화가 한복판에서는 도로 보수만 해도 이때가 아수라장이 되는데 지하철 같은 대형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니 딱 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건설사들이 도망간 원흉은 3호선이 지나다니는 바닥 15cm 아래 9호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이상 파고 들어가면 설계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조건 15cm 아래 지어야 했습니다. 이거 공사할 사람이 있겠나 싶었는데 이 미친 공사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쌍용건설. 이 말도 안 되는 공사의 결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9호선은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무간지옥급 난이도 공사를 2009년 9호선 2구간이 개통될 때까지 주변 시설과 3호선 운행을 통제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해냈다고 합니다. 쌍용에서는 무슨 수를 썼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쌍용은 당시 세계 어떤 건설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TRCN 공법과 캔 공법을 병행한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공사를 준비하다 보니 이 공사는 생각보다 더 난 공사였습니다. 집안마저 최악이었기 때문인데요. 토지 검사 결과 이곳은 충적층이었습니다. 충적층이란 건 굳지 않는 퇴적층을 말하는데요. 즉 연약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싱크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충적층이었죠. 이런 곳에 지하철이 이미 다니고 있는데 이 밑에다가 또 지하철을 지으라니 진짜 답이 안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쌍용건설은 이미 하기로 한 것이니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짜냈습니다. 해외 사례까지 뒤지고 뒤지던 중 이탈리아 밀라노의 베네치아 지하철 정거장 건설에 사용된 캔 공법에 주목했습니다. 지금처럼 얇은 집안에 대단면 구조물을 만드는 캔공법. 최적의 방법이었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 면이 개방되어야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쌍용건설은 세계 최초로 TRCN 공법과 캔 공법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TRCN 공법은 지하의 도로를 횡단하는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만든 뒤 그 아래 캔 공법을 적용시켜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들을 반복해서 대단면 터널 형태의 정거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다행히 마을 구간을 풀어나가 해결책을 짜냈지만 번화가 한복판에서 공사를 벌릴 수 없었던 쌍용건설. 그래서 그들은 뒤를 공략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좁은 구멍을 파 인도와 도로를 최소한으로 통제했습니다. TRCN 공법으로 1차 보강 공사를 진행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지탱했습니다. 연속 벽을 세워 단단한 천장을 만든 후 하부 공사를 진행. 파놓은 구멍에 직경 2.5m의 철관을 밀어넣고 그 사이에 직경 2.5m의 관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관 안에 있는 흙을 파내고 빈 공간을 콘크리트로 채워 강도를 높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 밑으로 내부 굴착과 슬랩을 설치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막대한 하중을 버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쌍용건설은 2차 보강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만들어진 공간 사이에 직경 2m 관으로 아치형 구조물을 일정 간격으로 만들어 연결. 이렇게 하게 되면 1차와 2차 시공간이 열십자 형태가 되며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면 속에만 있던 15cm의 기적을 현실에 재현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쌍용건설이 만든 기적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9호선을 이용할 때마다 보고 있는데요. 바로 9호선을 타러 갈 때 보이는 대합식 천장. 볼 때마다 오, 노출 천장인가? 멋진데? 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런 멋진 탄생 비화가 있었는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쌍용건설이 만든 15cm 기적 소식이 널리 알려지다니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게 가능한 공사냐고 놀라며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터널 전문가들이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인 공사를 성공한 쌍용건설에게는 돈도 돈이지만 많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2009년 토목학회에서 주관한 올해의 토목 구조물에서 대상을 수상. 전 세계적으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토목학회에서 1년에 단 한 번 수여되는 브루네 메달을 수상. 영국 토목학회는 쌍용건설이 두 가지 공법을 한 번에 적용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쌍용건설의 건설 능력을 더 높게 샀던 이유는 600여 개의 지하상가 영업을 통제하지 않고 3호선 운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대형터미널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5cm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쌍용건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멋진 기술을 더 이상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 좀 슬퍼지는데요. 부디 쌍용건설이 15cm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때의 열정을 떠올리며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 이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미주에서 진행되었던 백진산 공동구매가 뜨거운 성원 덕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뜨거웠는데요. 공동구매가 끝난 이후로도 구매 문의를 해온 분들이 꽤 많아서 조심스럽게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공동구매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백진삼은 연령이 100년에서 150년 된 감정가가 3억 원인 자연산삼의 DNA를 99% 동일하게 복제해서 산삼을 먹는 것과 같은 효능을 담아낸 제품입니다. 백진삼은 사람들이 홍삼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인데요. 백진삼보다 높은 제품을 찾으면 환불을 보장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성분이 최대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스위스 제네바 국제 신기술에서 금상을 수여한 나노 공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백진삼을 드시면 좋을까요? 일단 백진삼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분, 체력 증진이 필요한 분, 입맛이 없는 분, 컨디션 유지가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이 드시면 효과적인데요. 피곤하지 않던 사람도 강제로 피곤하게 만드는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먹기 좋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지난 공동구매 때 구매하신 분들의 생생한 리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구매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만 진행됩니다. 단 수량이 부족할 시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박스 30포에 129,900원, 한 포씩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3+1, 5+2, 7+3 많이 구매할수록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백진3은 먹고 난 뒤 7일 이내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해준다고 하는데요. 코가 근질근질, 몸은 으실으실, 추운 지금 백진3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